BTS 아리랑 그리고 우리 민족의 이야기. 3년 반이었다. 광화문 광장에 그들이 다시 섰을 때 첫 곡은 바디 투 바디였다. 코러스가 잦아들 무렵 아리랑이 흘러나왔다. 개선 장군의 귀환 같기도, 황제가 유배를 끝내고 돌아오는 것 같기도 했다. 그 장엄한 입성의 신호를 그들은 아리랑으로 시작했다. 기쁜데 울컥하고 웅장한데 어딘가 시린. 아리랑이란 노래가 원래 그렇다. 아리랑을 모르는 한국인은 없다. 하지만 그 가사를 천천히 들여다본 사람은 많지 않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버림받은 사람의 노래다. 한이 물씬하고 슬픔이 깊고 원망조차 조용하다. 그런데 이 노래는 올림픽 개막식에 울려 퍼지고 월드컵 응원석에서 터져 나온다. 슬픈 노래가 왜 축제의 노래가 되었을까? 한민족의 한은 크다, 넓다, 하나다라는 뜻이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한이 나란히 놓이기 시작했다. 같은 발음 전혀 다른 의미. 광대했던 한이 깊은 슬픔의 한이 되어버린 것이다. 역사가 그렇게 만들었다. 그것이 아리랑이 되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트라우마를 극복한 사람은 자신의 상처를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숨기거나 잊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서사 안으로 불러들여 의미로 만들어버리는 사람. 한민족이 그랬다. 아리랑의 슬픔을 지우지 않고 축제의 한가운데서 당당히 불렀다. 우리의 한이 이렇게 깊다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여기 있다고. 그것이 아리랑이 축제의 노래가 된 이유다. BTS가 돌아왔다. 앨범 타이틀은 아리랑이다. 그들은 늘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상처도 불안도 두려움도 음악 안에 날 것으로 담았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이야기를 아리랑이라는 이름으로 광화문에서 불렀다. 자신의 이야기를 당당히 할 수 있게 된 사람처럼. 이번 컴백이 단순한 음악적 복귀 이상으로 느껴지는 이유다. 한 팀의 귀환이 아니라 슬픔을 삼키고 웅비해온 민족에 다시 한번 크게 울리는 목소리. 광화문에 울려 퍼진 그 선율은 3년 반의 세월만을 넘어온 것이 아니었다. 훨씬 더 긴 시간을 거기 담고 있었다. 이상한 노래다. 가사는 분명 이별이다. 떠나간 사람, 홀로 남겨진 사람, 넘어야 할 고개. 들으면 시리고 부르면 목이 메는 노래인데 우리는 이것을 올림픽에서 부른다. 월드컵에서 부른다. 기쁨을 나눌 때마다 아리랑이 나온다. 슬픈 노래가 축제의 노래가 되었다. 왜일까? 아리랑을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 아리랑은 하나의 노래가 아니다. 전국 각지에 60여 종, 수천 가지 버전이 존재한다. 정선 아리랑은 처연하고, 진도 아리랑은 흥겹고, 밀양 아리랑은 경쾌하다. 하나의 이름 아래 슬픔도 있고 흥도 있고 해악도 있다. 아리랑은 한 가지 감정이 아니라 인간이 살면서 겪는 감정의 총체다. 삶이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아리랑은 거기 있었다. 우리가 축제에서 아리랑을 부르는 건 그것이 기쁜 노래라서가 아니다. 슬픔과 기쁨 모두를 품은 삶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슬픔을 기쁜 자리에 가져오는 행위는 특별한 심리적 능력이다. 트라우마를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은 말한다. 상처를 극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상처의 크기가 아니라 그것을 이야기로 만들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아직 트라우마인 사람은 그 이야기를 꺼내지 못한다. 그것이 아직 경험이 아니라 현재이기 때문이다. 반면 극복한 사람은 담담하게 때로는 웃으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 그 이야기가 여전히 슬프더라도 꺼내는 사람은 이미 그 슬픔보다 높은 곳에 서 있다. 아리랑을 축제에서 부르는 한민족이 그렇다. 슬픔을 잊은 것도 사라진 것도 아니다. 다만 우리는 그 슬픔을 당당하게 노래할 수 있게 되었다. 기쁜 자리에서조차. 그것은 우리가 그 슬픔보다 더 커졌다는 뜻이다. BTS가 바디 투 바디의 마지막을 아리랑으로 맺었을 때 뭉클했던 이유가 여기 있다. 슬픈 노래를 불렀지만 그 자리는 축제였다. 축제의 한가운데서 아리랑을 부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선언이었다.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한다. 그 슬픔도 고개도 기다림도.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 서 있다. 슬픔이 축제가 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니다. 서사가 되고 의미가 되고 힘이 된다. 한민족은 오래 울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 울음을 노래로 만들었다. 슬픔을 감추지도 그 슬픔에 잠기지도 않고 광장 한가운데서 불렀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었다. 그리고 지금 BTS가 그것을 다시 하고 있다. 우리는 스스로를 한민족이라 부른다. 너무 익숙한 이름이라 그냥 지나치기 쉽다. 그런데 한이라는 글자, 잠깐 멈춰보자. 이것은 단순히 코리아를 가리키는 기호가 아니다. 그 언을 거슬러 올라가면 뜻밖의 자리에 닿는다. 크다. 넓다. 하나다. 하늘처럼 광대한 마음을 가진 민족, 온 세상을 품는 민족. 한은 원래 슬픔이 아니었다. 밝음이었다. 광활함이었다. 그런데 역사가 흘렀다. 침략이 있었고 전쟁이 있었고 나라를 빼앗긴 시간이 있었다. 그 무게 속에서 한의 옆에 조용히 다른 글자가 자리를 잡았다. 한. 같은 발음 전혀 다른 의미. 원망, 슬픔, 응어리. 광대했던 한이 깊고 무거운 한이 되었다. 그러나 한을 단순한 슬픔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 서양 언어에는 이 단어에 대응하는 번역어가 없다. 한을 품은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 삭힌다. 오랜 시간 가슴 속에서 천천히 발효시킨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순간 노래가 되고 춤이 되고 이야기가 된다. 아리랑이 그렇게 태어났다. 슬픔을 슬픔으로만 내보내지 않고 오래 안고 살다가 마침내 아름다운 무언가로 꺼내놓는 방식. 한은 비극이 아니라 오래 견뎌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다. 그리고 지금 그 한이 다시 안으로 돌아오고 있다. 전 세계가 한국의 음악을 듣고 드라마를 보고 음식을 먹는 시대가 왔다. 슬픔의 한이 다시 광대한 한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BTS가 아리랑을 들고 광화문에 섰을 때 그것은 한 팀의 컴백이 아니었다. 밝은 한이 다시 고개를 드는 순간이었다. 한민족, 크고 넓고 하나인 민족. 슬픔의 시간 속에서도 그 이름을 버리지 않았다. 어쩌면 우리는 처음부터 그 이름에 걸맞은 민족이었는지 모른다. 다만 오래 많이 돌아왔을 뿐이다. 누구에게나 말 못할 이야기가 있다. 꺼내려 하면 목이 잠기는 이야기. 오래됐는데도 여전히 현재형인 이야기. 우리는 그것을 트라우마라고 부른다. 트라우마의 반대말은 행복이 아니다. 트라우마의 반대말은 이야기다. 치유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상처의 크기에 있지 않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아직 트라우마인 사람의 기억은 파편적이다. 꺼내려 하면 말이 나오기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한다. 하지만 그것을 서사로 만든 사람은 다르다. 그때 나는 이런 일을 겪었고 이렇게 느꼈고 그래서 지금의 내가 있다. 그 순간 그 사건은 더 이상 그 사람을 지배하지 못한다. 상처가 이야기가 되는 순간 사람은 자유로워진다. BTS는 처음부터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두렵다고, 지쳤다고, 내가 과연 괜찮은 사람인지 모르겠다고. 세상에서 가장 큰 무대에 선 사람들이 가장 솔직한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3년 반의 공백 이후 그들은 그 시간을 숨기지 않았다. 없었던 것처럼 건너뛰지도 않았다. 아리랑을 들고 광화문으로 정면 돌파했다. 우리에게도 넘어야 할 고개가 있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 있다. 트라우마를 서사로 만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다. 한민족의 역사도 그랬다. 침략, 식민지배, 전쟁, 분단. 그 상처들을 이 민족은 묻지 않았다. 그러나 숨기지도 않았다. 아리랑으로 불렀고 판소리로 풀어냈다. 가장 슬픈 것을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살아왔다. 그러니 아리랑이 축제에서 울려 퍼지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 민족이 자신의 트라우마를 완전히 서사화했다는 증거다. 자신의 상처를 당당히 이야기하는 것은 그 상처가 부끄럽지 않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그 상처가 나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선언이다. BTS가 광화문에서 아리랑을 불렀을 때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우리는 공백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의해 정의되지 않는다. 그 이야기 전체가 우리다. 상처를 이야기로 만드는 용기. 그것이 치유의 본질이다. 어느 순간부터 세계가 한국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뉴스에서, 극장에서, 길거리 식당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갑작스러운 일처럼 말한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일은 없다. 오래 쌓인 것이 어느 순간 터져 나올 뿐이다. 한민족이 웅비하고 있다. 세 방향으로 동시에. 첫 번째는 정치다. 민주주의는 오랫동안 서구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다. 그런데 서구의 민주주의가 흔들리는 동안 한국의 민주주의는 단단해졌다. 1987년 시민들이 독재에 맞섰고 이후로도 위기 때마다 광화문에 촛불을 켰다. 2024년 계엄령 앞에서 이 민족은 응원봉을 들고 다시 일어났다. 콘서트장에서 흔들던 그 빛으로 광장을 밝혔다. 총이 아니라 응원봉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연대로. 세계는 이런 방식을 본 적이 없었다. 두 번째는 경제다. 1950년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다. 그런데 반세기 만에 삼성은 반도체 시장을 이끌고 현대는 전기차 전환의 선두에 섰다. 아무것도 없던 자리에서 세계가 인정하는 무언가를 만들어냈다는 것, 그것은 숫자로 설명되지 않는 의지의 이야기다. 하늘 삭혀온 민족의 에너지가 어디로 갔는지 이 숫자들이 말해준다. 세 번째는 문화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놀랍다. 정치력과 경제력은 노력과 시간으로 설명된다. 그런데 문화는 다르다. 강요할 수 없다.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와야 한다. 전 세계가 한국 음악을 듣고 드라마를 밤새워 보고 한국어를 공부한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다. 그냥 좋아서. BTS는 때로는 한국어로 노래했고 한국의 감성으로 이야기했고 자신들의 뿌리를 숨기지 않았다. 그런데 세계가 열광했다. 슬픔도 상처도 희망도 결국 인간이라면 누구나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로 스스로를 다스리는 힘, 산업으로 세계와 경쟁하는 힘, 문화로 세계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살아있는 나라는 많지 않다. 그리고 이것들은 서로 무관하지 않다. 응원봉으로 광장을 밝힌 사람들이 한류를 만들고 소비하는 사람들이기도 하다. 그 한가운데 다시 광화문이 있다. BTS가 아리랑을 들고 돌아온 그 광장. 거기서 울려 퍼진 아리랑은 한 팀의 컴백 음악이 아니었다. 웅비하는 민족에 다시 한번 크게 울리는 선언이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한다. 어쩌면 반복이 아닐 수도 있다. 같은 이야기가 다른 크기로 울린다고 하는 편이 더 정확할지 모른다. 1000년의 이야기가 100년으로 다시 3년 반으로 울린다. BTS의 이야기와 한민족의 이야기가 지금 그렇게 겹쳐 울리고 있다. 고구려가 만주 벌판을 호령하던 시절이 있었다. 화려했다. 넓었다. 컸다. 그리고 긴 공백이 왔다. 침략, 전쟁, 나라를 빼앗긴 시간. 크고 강대했던 한이 깊고 무거운 한을 품어야 했다. BTS에게도 공백이 있었다. 3년 반. 팝의 세계에서 그것은 영원에 가깝다. 트렌드가 바뀌고 새 얼굴들이 나오고 세상은 쉽게 잊는다. 그러나 그들은 돌아왔다. 광화문으로 아리랑을 들고. 두 이야기를 나란히 놓으면 놀라울 정도로 같은 구조다. 전성기가 있었다. 공백이 왔다.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돌아왔다. 이전보다 더 깊어진 무언가를 품고. 이것을 우연이라 하기에는 너무 정확하다. 광화문. 빛광 될 화 문문. 빛이 되는 문, 빛으로 변화하는 문. 그리고 한의 어원 안에도 밝다는 뜻이 살아있다. 한민족은 처음부터 빛의 민족이었다. 어둠을 밀어내는 빛이 아니라 모든 것을 품어 안으며 환하게 비추는 빛. 닫힌 하나가 아니라 열린 하나. 경계 없이 퍼지는 빛. 그 빛이 광화문의 문을 통해 세계로 흘러나간다. 한민족이 지금 자신의 이야기의 주인으로 서 있다. 수천 년의 이야기를 품고 슬픔을 아리랑으로 노래하며 응원봉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고 BTS의 음악으로 지구 반대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된다. 슬픔이 깊었던 만큼 이야기가 깊고 이야기가 깊은 만큼 울림이 멀리 간다. BTS가 바디 투 바디의 마지막을 아리랑으로 맺었을 때 그 선율은 단지 3년 반을 건너온 것이 아니었다. 고구려 벌판의 바람을, 아리랑 고개를 넘던 수많은 발걸음을, 촛불과 응원봉으로 광장을 밝혔던 사람들의 함성을, 그 모든 것을 담고 울렸다. 작은 역사가 큰 역사를 불러냈다.
그리고 그 빛은 광화문의 문을 넘어 세계로 퍼졌다. 슬픔을 삼키고 웅비한 민족, 상처를 이야기로 만든 사람들, 크고 넓고 하나인 한의 귀환. 역사는 반복된다고 한다. 어쩌면 반복이 아닐 수도 있다. 같은 이야기가 다른 크기로 울린다고 하는 편이 더 정확할지 모른다. 1000년의 이야기가 100년으로 다시 3년 반으로 울린다. BTS의 이야기와 한민족의 이야기가 지금 그렇게 겹쳐 울리고 있다. 고구려가 만주 벌판을 호령하던 시절이 있었다. 화려했다. 넓었다. 컸다. 그리고 긴 공백이 왔다. 침략, 전쟁, 나라를 빼앗긴 시간. 크고 강대했던 한이 깊고 무거운 한을 품어야 했다. BTS에게도 공백이 있었다. 3년 반. 팝의 세계에서 그것은 영원에 가깝다. 트렌드가 바뀌고 새 얼굴들이 나오고 세상은 쉽게 잊는다. 그러나 그들은 돌아왔다. 광화문으로 아리랑을 들고. 두 이야기를 나란히 놓으면 놀라울 정도로 같은 구조다. 전성기가 있었다. 공백이 왔다.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돌아왔다. 이전보다 더 깊어진 무언가를 품고. 이것을 우연이라 하기에는 너무 정확하다. 광화문. 빛광 될 화 문문. 빛이 되는 문, 빛으로 변화하는 문. 그리고 한의 어원 안에도 밝다는 뜻이 살아있다. 한민족은 처음부터 빛의 민족이었다. 어둠을 밀어내는 빛이 아니라 모든 것을 품어 안으며 환하게 비추는 빛. 닫힌 하나가 아니라 열린 하나. 경계 없이 퍼지는 빛. 그 빛이 광화문의 문을 통해 세계로 흘러나간다. 한민족이 지금 자신의 이야기의 주인으로 서 있다. 수천 년의 이야기를 품고 슬픔을 아리랑으로 노래하며 응원봉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고 BTS의 음악으로 지구 반대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된다. 슬픔이 깊었던 만큼 이야기가 깊고 이야기가 깊은 만큼 울림이 멀리 간다. BTS가 바디 투 바디의 마지막을 아리랑으로 맺었을 때 그 선율은 단지 3년 반을 건너온 것이 아니었다. 고구려 벌판의 바람을, 아리랑 고개를 넘던 수많은 발걸음을, 촛불과 응원봉으로 광장을 밝혔던 사람들의 함성을, 그 모든 것을 담고 울렸다. 작은 역사가 큰 역사를 불러냈다. 그리고 그 빛은 광화문의 문을 넘어 세계로 퍼졌다. 슬픔을 삼키고 웅비한 민족, 상처를 이야기로 만든 사람들, 크고 넓고 하나인 한의 귀환.